걸 우리 회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가지고 비교적 상세하게 올렸습니다. 한 달을 이번에 있었고 3월 5일 날인가 집에 내려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그저께 수술한 병원에 점검 받으러 갔거든요. 점검 받으러 왔는데 제가 그래도 올려놨습니다만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이 있어요. 서울대학 입구역 그 부근에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장튼 위튼, 장도 튼튼하고 위도 튼튼하다 이런 의미로 장튼 위튼 병원이라요. 병원인데 외과의사 2분, 전문의 2분, 내과의사 전문의 3분 그렇게 이제 구성된 자그마한 규모의 병원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뭐 7층까지가 있고 지하 3층까지 있고 제법 중간쯤 되는 병원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구대학 청구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청구고등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제 제자되는 아산병원의 김태원이라는 암 전문 의사인데 이 사람하고 이제 서울이대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친분이 아마 남달리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대구 출신이고 같은 대학을 나오고 하는 거고요. 그래 지금 오늘 올라갔더니 뭐 별다른 없고 이제 이 수술 부위 복강경 그런 것도 없고 물론 저 친구 처음인데 구멍을 3개 내가지고 수술하는 그런 기법인데 그 구멍을 낸 자국이 이제 붙어야 되잖아요. 암으로 붙어야 되는데 아래 갔더니 깨끗이 암으로 있다. 그래 내가 하도 반가워가지고 그러면은 모형을 해도 됩니까? 했더니 괜찮다. 뭐 음식은 이제 안 가려도 됩니까? 아니 원칙적으로는 안 가려도 된다. 이래서 이제 6개월 뒤에 위리 내시경, 내장 내시경을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혹시 또 뭐 이상이 생겼을지 모르니까 6개월 뒤에 올라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런데 뭔가 조금 모자라요. 이제 기운이 빠져들어갈까 약간 그런 점은 있는데 차츰 회복이 되겠죠.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걸 제가 소개를 하려고 우리 문화재 지킴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늘 오전에 올렸는데 이제 우리 단체의 로고라고 합니다. 로고 마크라고 하는데 마크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로고로 씁니다. 로고인데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안에 위에 있는 짐승 요거는 하늘에 산다고 상상하는 사슴이에요. 사슴. 철록이라고 합니다. 철록. 이 철록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경복궁 들어가면은 금천이라고 인공적으로 만든 뇌가 있어요. 뇌가 지금 우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도 꼭 들어가서 그 금천 건너편에 요 철록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철록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 짐승이 경복궁 지킴이에요. 경복궁을 지켜주는 지킴이 역할을 한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지킴이 단체들이
이 철록을 문화재 지키는 영특한 짐승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거를 널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데 우리도 문화재 지킴이 단체니까 이거를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살렸고 명칭도 바뀐 거 아시잖아요. 대구 문화유산 지킴회. 지킴이 하는 말을 쓰다가 지킴회 하니까 약간은 어색해요. 어색한데 이게 문화재는 왜 문화유산으로 바꿨다 하는 거는 아마 아시실 겁니다만 제자가 들어가면 재화, 돈하고 관련이 되는 걸로 연결되거든요. 재화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 무형유산 같은 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창이 한국을 뽑았다. 저 얼마짜리냐? 어떻게 돈으로 계산합니까? 문화유산은 돈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문화재 하면은 재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문화유산 하면은 돈하고 관련 없는 그런 이미지가 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달부터가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단체도 대구 문화유산 지킴이회 켜도 됩니다. 지킴이회 켜도 되는데 한자를 없앴어요. 한자를 줄인 거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직인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은 10자 되는 거하고 9자 되는 거하고 그 배치가 달라집니다. 요거 딱 9자거든요. 9자는 석자씩 석줄 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이 자를 그런 의미에서 빼버렸습니다. 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화유산을 지키는 모임 이런 뜻입니다. 지킴회, 지키는 일을 하는 모임. 지킴이 가니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 강조가 되고 여기서는 사람이라기보다가 지키는 일을 하는 모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탕색이 왜 노란색이냐? 노란색이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거 글자하고 여기서 잘 안 보이네. 지혜, 광명, 행복. 지혜, 광명, 행복.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냥 좋은 일로 밝은 색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바깥에 이제 회색 같이 네모가 져 있는데 저거는 없는 겁니다. 저거는 없고 앞으로 다이아몬드 안에 철록이 들어가고 대구 문화유산 지킴회에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은 대구 우리 단체의 로고다. 앞에 있는 저 기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옛날 거 저건 바꿔야 되고 요 건물 입구에 현판도 바꿔야 되고 또 지킴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바꿨고 지킴이회를 지킴회로 바꿨기 때문에 법원의 등기도 바꿔야 돼요. 이런저런 좀 돈이 좀 들어가는데 할 수 없고 앞으로 요 로고를 우리가 아주 잘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같은 수요 1팀에서 활동하시는 이영기 선생님이십니다. 이영기 선생님은
상주 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장으로 이제 퇴임을 하시고 또 우리 단체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주제가 약소국 신라가 어떻게 삼국 통일을 했나. 그 땅덩어리로 봐서는 삼국 중에서 제일 작거든요. 그리고 위치로 봐서는 백제나 고구려는 중국하고 가까운데 이 신라는 중국하고 좀 떨어졌잖아요. 한 다리 건너야 중국을 가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입니다. 불리한 조건이 됐는데 결국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실 겁니다. 중간에 한 10분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신라의 역사에 대해서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좀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제 스니커 해보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보통 나라를 세우면 왕이 한 나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이. 그런데 신라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왕손이 세 개라요. 제가 알기로 왕손이 세 개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라는 유독실이 왕손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왕관이 세 개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첫 번째 왕관이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왕관은 박역거세입니다. 그지? 박역거세. 그래 박역거세가 한 250년간 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석시로 바꿔집니다. 석시로 바꿔지는데 또 석시가 또 석탈해를 포함해서 하면은 한 200년 있다가 또 김치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보통 성이 바꿔지면은 그 나라는 엎어집니다. 보통 성이 바꿔지면은 제가 그 왕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예를 들어서 세 사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왕이 세 분 계시거든요. 대왕이 세 분 계시는데 그 세 분의 대왕이 첫 번째 누구로 치겠습니까? 세종대왕이겠죠.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왕은 모든 국민들이 세종이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대왕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왕은 누구겠어요? 두 번째 대왕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이 만약 우리나라에 그 광개토 대왕이 차지하는 걸 다 차지하면은 지금 우리 한반도에 한 10배 정도 좀 될게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을 또 두 번째 대왕을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왕은 누구 하겠습니까? 세 번째 대왕은 문무대왕입니다. 문무대왕. 문무대왕이 삼국을 통일했는데 삼국을 통일할 때 대단히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당나라가 신라하고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면 만약에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대동강을 끊어가 대동강 이나면은 신라 너가 하고 대동강 이북은 우리가 하겠다. 당나라하고 양태종하고 이제 춘추하고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했는데 막상 고구려하고 벽지를 빼앗고 난 다음에는 당나라가 신라까지 다 점령하려고 신라의 그 기림 도독부를 도가 신라까지 점령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문무대왕이 7년간 당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당나라에서 50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신라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결국은 신라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벽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신라가 자동적으로 삼국을 통일했나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신라가 당나라가 신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50만 대군을 보냈어요. 그리고 7년간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뭐 신라가 쉽게 통일한 것이 아니고 아주 힘들어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세종대왕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광개토대왕, 세 번째는 문무대왕, 이 세 분을 우리나라에서 대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왕손이 세 개인데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지를 제가 세 명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대왕이 세종대왕이라고 그랬잖아, 그지요? 세종대왕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 줄 여러분 참여해 보셨습니까? 세종대왕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플 때 자기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던 그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왕관에서 끄집어 내렸어요. 태종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역사상으로 지나가고 마는데 자기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에 아버지의 부하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왕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태종이. 끌어내리니까 그 이성계가 왜 했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니까 옥새를 갖고 함흥으로 가봤잖아요. 함흥으로 가니까 중국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옥새를 띄워야 되는데 임금이 옥새를 갖고 바꿨으니까 그래서 옥새를 받으러 가니까 그때마다 이성계가 칼로 쏴가 죽였잖아요. 그게 뭡니까? 함흥사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의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픈 때에 부하들을 다 죽이고 아버지를 왕안에 끌어내렸다고요. 요새 말로 하면 완전 폐륜하잖아요. 폐륜하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아들은 왜 했습니까? 세종대왕의 아들은.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한글을. 만약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안 만들었으면 지금 우리는 뭐를 써야 됩니까? 한문 써야 됩니다. 한문. 한문 쓰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어려운 한문을 배우려고 하면. 그런데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한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500년 전에 노비가 아이를 놓으면 100일간 휴가를 줬어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줬습니다. 노비에게 100일간 휴가를 준 사람. 또 노비에게 산 전에 한 달 휴가를 줬어요. 또 그 노비의 남편에게 한 달 휴가를 줬다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잘 못 주는데 그 당시에 보통 평균도 아니고 노비에게 이렇게 준 사람은 세계 역사상 처음이라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세계 역사상에도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종이 자기가 임금을 하면서 훌륭한 부하들을 많이 길러서요. 신하들을 많이 길러가 내가 죽고 나면 이 신하들이 이 조선을 태평하게 만들 거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돌아가시자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자기 조카를 죽여버리고 세종대왕이 거느리고 있던 많은 부하들을 수백 명을 죽였어요. 수백 명을 죽이고 자기 형수의 무덤을 파가지고 무덤을 완전히 바닷가에 내버리고 했어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아들이 그랬다고요. 그러고 세종대왕의 아들이 자기 형제 임명대군 그 다음에 안평대군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에 대한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왕손이 3명이 나옵니다. 3명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 때 신라가 왕들이 파백 제도에 의해서 뭐 순서도 돌아갔다. 아니 거짓말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반란을 일으키고 얼마나 냉혹하게 했는지를 제가 신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옛날의 왕들은 전부 어디서 태어납니까? 아래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제일 최초로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부여의 동명왕입니다. 부여의 동명왕. 박혁거세보다 한 400년 전 태어났는데 부여의 동명왕이 아래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나가 임금이 됐는데 한 400년 후에 자기가 이제 그때 박혁거세가 나라의 임금이 될 때 몇 살이냐?
13살까지 안 됐어요. 13살이 임금이 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50살이고 60살이고 70살, 80살이 있는데 13살이 왕으로 하려고 하면은 아래서 태어나야 이 사람이 왕이 되지. 아니 80살이 있는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해가지고 야니 쪼매난데 네가 왕해라. 왕은 되겠습니까?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박익의세가 왕이 된 겁니다.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 아래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했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박익의세가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익의세가 아래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남해왕이 되나요. 남해왕 때에 이제 그 아진파라는 곳에 그 박익의세에게 해산물을 바치던 그 노파가 있었죠. 노파가. 이 노파가 한 번은 자기가 이제 바닷가에 나가 보니까 아이 까마귀 떼들이 모여가지고 막 수백 명이 막 수백 마리가 막 까마귀 떼들이 막 울부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커다란 배가 하나 있어요. 배가 하나 있는데 배 안에 어떤 큰 괴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괴짝을 여니까 어떤 알에서 알이 하나 있어요. 알에서 아가 하나 튀어나오면서 나는 멀리 있는 용성국에 있는 왕비에서 태어났는데 왕비가 나를 알을 낳아가지고 그래 그 나라 왕이 이걸 알에서 낳기 때문에 그건 불길하다 제가 내버려라 제가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파가 알을 일주일간 돌봤다 그래요. 일주일간 돌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알에서 난이 그래가 그 인호파가 까치가 많이 불었으니까 까치 작자에다가 세조자는 떼버리고 앞에 석자만 딱 남갔던 그래가 성을 석이라 그랬다 그래. 그다음 괴짜에서 태어났다 그래가 이름을 탈해라고 지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석탈해가 이제 토암산 경주 토암산에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토암산에서 경주를 바라보면서 어느 집터가 가장 좋으냐 이렇게 보니까 호봉이라는 사람 집터가 가장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호봉이라는 사람 집터에 가가지고 그 이제 집 안에다가 집 땅에다가 숫돌하고 숯을 딱 숨가놨어요. 숨가놓고는 그 다음날 차례가 이 집이 내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당신 집이다 하는 거 당신이 뭐로 증명하느냐 하니까 그 땅을 한번 파보라고. 땅을 파보면은 거기 숫돌하고 숯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파보니까 진짜 이제 숫돌하고 숯이 나왔거든. 나오니까 그래 이제 이거 맞다. 당신 집 맞다. 걔가 이 집이 이제 자기 호공집을 이 사람이 석탈해가 이제 그 찾아 들어갔다고. 그 남해왕이 저 석탈을 여기 머리가 대단히 좋은 놈이구나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석탈을 자기가 불렀어요. 불러가 네가 이제 일 좀 해라 한지. 석탈은 일을 잘하거든요. 잘하니까 자기 딸하고 이제 결혼시킵니다. 딸하고 결혼시키면서 이제 다음에는 네가 왕해라 하고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박익의세가 남해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석탈하고 막상 왕을 하려고 하니까 천암하고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이라요. 천암하고 손위천암인데. 그래 손위천암이기 때문에 이 손위천암도 지금 순서가 있는데 그래가 이제 옛날에는 달력이 없었잖아요. 달력이 없으니까 누가 먼저 태어난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요새는 뭐 1950년 몇월 며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달력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누가 먼저 태어나는지 우리가 이제 떡을 한번 씌워보자. 떡을 씌우면은 떡에 뭐가 나옵니까? 이빨 자국이 나오잖아요. 이빨 자국. 그래서 떡에 이빨 자국이 나오면은 이빨 자국이 많은 사람이 이제 먼저 태어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걔가. 그래서 이제 둘이가 이빨 자국을 씹어 보니까 유리왕이 조금 더 많았어요. 아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가 이제 아들이 이제 먼저 왕이 됐는데 이빨 자국이 많은 사람이 왕이다 그래가 이사금은 이사금. 우리가 이사금 그러는데 이사금 하는 말은 이빨 자국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금이 변해가 입금들이 입금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임금이 있는데 임금.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사금, 입금, 그 다음에 임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임금 하는 말은 이사금이라는 말에서 변화돼서 임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유왕이 먼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다음에 신라가 이제 서기 57년에 시작해가지고 935년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전부 역사가 992년인데 992년부터는 거의 1000년 아닙니까? 1000년. 이 세상에서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집트, 그 다음에 로마, 이 외에는 아마 저는 알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신라가 대단히 오랜 역사하면서 임금이 56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처음에 박역거스가 세웠을 때에 지금 경주 시내에만 있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조그마한 나라. 근데 그 당시에는 사로국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당시에 한강 이남에 나라가 몇 개쯤 있었냐면은 약 80개 정도가 있었죠. 80개 정도. 마한 54국, 신안 12국, 변한 12국, 78개잖아요. 78개 중에 결국은 신라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80개 중에 하나 남았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신라는 우리가 그냥 뭐 쉽게 나라가 통일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나라에서 중국하고도 싸우고 그 다음에 백제하고도 싸우고 고구려하고도 싸우고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서 신라가 결국은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경상도잖아, 그지요? 경상도가 신라의 본부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리사금 때에 이제 이분이 아주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신라에 육부가 있었잖아, 그지? 육부에 성을 다 내려줍니다. 성을 철시, 이시, 정시, 그 다음에 손시, 배시, 설시 내려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최초의 성이 누구겠어요? 어느 성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성은 박씨입니다. 박씨. 박역거세니까. 특히 우리가 지금 다른 성은 전부 시조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박씨만은 모든 박씨가 다 박역거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씨는 원조상이 전부 박역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역거세부터 족보를 만들었으면은 약 90대가 돼요. 90대.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거자가 없었으니까 그래 족보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박역거세부터 성을 족보를 만들었으면은 지금 족보책에 90대 정도 됩니다. 90대 약 2,700년 2,00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은 박씨입니다. 박씨.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은 누구겠어요? 두 번째 성은 석씨입니다. 석씨. 석씨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유방이 성을 주기 전에 석씨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런데 석씨가 200년간 왕손이잖아요. 200년간 왕손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쯤 석씨가 한 1000만 명쯤 돼야 됩니다. 1000만 명 돼야 되는데 지금 석씨 우리나라에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석씨 다 어디 갔겠어요 지금? 생기기는 2000년 전에 생겼는데 그리고 왕을 200년간이나 왕이 했는데 옛날에 왕하마 마누라가 엄청 많잖아요. 왕하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석씨가 10,000명밖에 없다고요. 김치는 지금 10,000만 명 되거든요. 김치는 1,000만 명. 김치는 1,000만 명이 되는데 석씨는 10,000명밖에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나중에 석씨가 김알지를 발견해가 키웠잖아, 그지? 이제 석씨 석탈해가 왕이 있을 때에 시림이라는 곳에서 어느 날 다구름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 이제 다구름 소리를 나니까 호구이라는 사람 보내가 저서 자기 우리 집 한번 가봐라. 가봤다고요. 가니까 이제 어떤 나뭇가지가 있는데 나뭇가지에 괴짝이 하나 달려 있는데 괴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럼 괴짝 갖고 와봐라. 괴짝 갖고 와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알이 하나 튀어나왔거든요. 그래 알이 튀어나오니까 이제 괴짝 검괴짝이니까 성을 김이라 그러고 괴짝에서 알이 튀어나오니까 이제 알 튀어나오니까 이 아이가 또 굉장히 좀 총명하고 해가지고 김알지라고 이름 지어줬다 그러고. 그래 석탈이라는 사람이 김알지를 발견해가 보호해가 키웠다고요. 키웠는데 나중에 김씨가 석씨를 박살을 냅니다. 석씨가 우리나라에 지금 만년법밖에 없는 이유가 김씨가 왕이 됐을 때에 석씨왕하고 김씨하고 둘이가 파벌 비슷하게 싸움을 벌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김씨 그 파들이 석씨 파를 완전히 말살시킵니다. 거길로 석씨들은 전부 산으로 아니면 일본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씨는 지금 10,0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씨가 김씨를 길러줬는데 김씨가 왕이 됐을 때에 석씨를 박살내가지고 석씨가 우리나라에 10,000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왕씨가 우리나라에 476년간 고려 왕했잖아요. 476년간 왕했으니까 왕씨도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왕씨가 하면 그 왕씨가 시작된 지 한 1000년쯤 되는데 왕건부터 해면은 지금 고려하고 신라하고 조선하고 합하면 1000년 되잖아요. 1000년 같으면 왕씨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야 돼. 수백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왕씨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왕씨가. 왜 왕씨가 왜 없습니까 지금? 이거 바깥 전신아. 예, 옛날에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채웠잖아요. 조선을 채워놓고 이제 과거시험을 봤다고요. 과거시험을 봤는데, 아니, 개성 사람들이 과거시험장에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전부 다 이제 두문동 한데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왕조에 협조할 수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성계가 정도전이하고 해가, 야, 이거 이랬다가는 갔다가 큰일 나겠다, 걔가. 그 이제 왕씨들 이제 전부 다 이제 당신들 어디 섬에 가가 좋게 살게 해줄 테니까 전부 다 이제 배 타라, 배에 타가지고 저 강화도 앞바다가 배에 빠꾸내가지고 다 죽여봅니다. 다 죽고 나니까 왕씨들이 갔다 가다가 큰일 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씨들이 왜 합니까? 왕에다가 앞에 덮어씌웠으면 임금 덮어씌웠으면 전시로 점 하나 찍어보면은 꼭시로 또 양쪽으로 덮어씌우면은 받전자로 이런 식으로 왕씨들이 전부 성을 다 바꾸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왕씨도 거의 없어요. 지금 왕씨도 거의 없는 이유가 이성계가 이제 왕씨들을 놔두면은 이 곤란하니까 싶어가 왕씨들을 많이 빠져주기 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왕씨들은 알아서 스스로 성을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왕씨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석씨는 김씨가 박살냈고 왕씨는 이성계가 박살냈어요. 그래서 둘 다 왕을 했지만 둘 다 1000만쯤 돼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사정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진 정치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불쌍한 노파를 만나면은 손을 잡고 울었다 그래요. 내가 정치를 잘못해가 이렇게 불쌍한 노파가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리왕이 진짜 참 굉장히 인자하는 왕이다 그래가 낭랑이 나중에 고구려한테 멸망을 하거든요. 낭랑이 멸망할 때 인자한 왕을 찾아가자 제가 신라에 5000명 찾아갔다 그래요. 5000명 가면 지금으로 치면은 약 5만 명입니다. 5만 명. 그 당시 인구는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5만 명이 왔으니까 신라가 갑자기 터집니다. 신라가.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나라에 있었는데 지금 경주 시내에 있던 조그만 나라인데 이제
하여튼 이럴 때 훌륭한 왕이 나올 때마다 귀부하고 또 인근에 있는 나라 안강, 영천, 그 다음에 저 울산, 부산 계속 왕 하나 할 때마다 영토를 자꾸 계속 넓혀 놔두면 이제 경상도 다 차지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신라가 자꾸 커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배의식한데 한가익하는데 이건 이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배짜기를 합니다. 배짜기를 경주 시내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가 배짜기를 해가지고 어느 팀이 이기느냐 이기는 팀에다가 이제 상을 내려줬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 한가위 추석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이 유리왕이 그 가배의식 피해가 그 시작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추석의 유래가 되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250년간 박씨가 왕을 했거든요. 왕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석시로 왕이 바꿔져 있는 기라요. 아이 이때까지 250년간 왕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석시가 나타나가 내가 왕이다 그랬는 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느냐면 나는 석탈의 손자다. 석탈의 손자다. 그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석탈의보다 약 한 160살 작아요. 아니 손자가 아니 160살 작은 손자가 있습니까? 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석씨는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앞에는 왕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왕의 아들이 되거나 아니면은 왕의 사위가 되거나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왕의 아들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8대 임금이 이사금입니다. 이사금. 8대 임금이 이사금인데 이사금이란 그 부인이 내래 부인이라는 있었는데 임금 왕비가 석시 이매라는 사람하고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 알을 낳았다고요. 그렇게 왕비가 바람이 나가 알을 낳았으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그러니까 이 왕이 이매를 죽여버립니다. 이매를 죽여버리니까 이 왕비가 이매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내일 궁전으로 쳐들어오나 쳐들어오면 내일 내가 국문 열어줄게. 해가 그만 신처가 왕적 없애고 당신이 왕하자. 그래가 이제 그 다음날 벌육하는 사람 찾아가 벌육하는 사람이 이제 밤에 쳐들어가니까 왕비가 문을 열어줘가 결국은 자기 남편 죽여버리고 아들이 아마 다른 여자한테 난 아들인지도 모르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순간 낳은 아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왕으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시아버지 댁이지요. 그 사람 보고 왕을 해라 하는 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석씨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뭔가 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나는 석탈의 손자다. 우리 할아버지는 아래서 태어났다.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석씨가 또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전에는 아래 태어난 사람이 박익거스밖에 없었는데 석탈의가 이제 아래 태어나면서 이 사람도 석탈의 손자다. 손자가 나이가 160살이나 차가 나요. 그래서 이제 석씨로 바꿔집니다. 석씨로 바꿔지고 또 이제 한 약 176년간 석씨가 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씨에서 또 김치로 바꿔지는데 시간이 지금 김치로 바꿔지는데 어떻게 해서 바꿔지느냐면 왕이 이제 그 당시 뇌물왕이라고 있어요. 뇌물왕 17대 뇌물왕인데 뇌물왕이 이제 이 사람은 왕의 사이였습니다. 왕의 사이.
옛날에 왕의 사이는 왕이 될 수 있거든요. 아들이 없으면 임금이 아들이 없으면 사이를 왕을 시켰다고요.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왕을 할 때에 그 사촌 동생이 영 형편없이 막 행동을 하고 그랬어요. 궁전에 들어가 막 완전히 난장판을 치고 막 하니까 이 왕이 막 그 사촌 동생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거든요. 고구려에 칠성이라고 해요. 그러가 이제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물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칠성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다음에 칠성이 왕이 됐다고. 왕이 됐는데 지가 왕 되고 나니까 이제 뇌물왕이 지를 고구려에 보냈다 해가 화가 난다 그래가 뇌물왕 아들들을 하나는 그 일본에 외국에 보냈고 또 하나는 또 고구려에 보냈고 그 둘 다 이제 보냈고 또 세 번째 또 아들 하나는 이제 눌지인데 눌지도 이제 고구려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고구려 사람들한테 눌지가 가거든 죽이더라고. 그러고 이제 지아들한테 이제 왕 주려고 이제 눌지 가거든 죽이버려야 돼. 그런데 이제 고구려에 가면 고구려 신하가 눌지를 보니까 눌지가 아주 잘 챙겼거든요. 사람도 덤덤하고 막 참 잘 챙기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눌지 보고 당신 임금이 당신을 만약에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참 죽이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눌지가 먼저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이 칠성왕을 죽여버립니다. 칠성왕을 죽이고 칠성왕 죽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칠성왕 그쪽에는 석씨 집안이에요. 칠성왕 집안은 석씨 집안이고 이제 여기 눌지 집안은 김씨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김씨 집안하고 눌지 집안하고 대대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씨 집안이 이기니까 석씨 집안은 석씨를 말살시킵니다. 김씨 집안이 말살시키는 그 길로 석씨는 일본으로 아니면은 산으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씨가 지금 10,000명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2000년 전에 생겼으니까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이 좀 돼야 되는데 박씨는 400만, 김씨는 1,000만이잖아요. 이씨도 700만인데 그런데 석씨는 10,00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물왕, 그 다음에 칠성왕, 눌지왕 이 사이에서 대대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석씨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마립관 가는 사람이 나라 이름을 최초로 신라라고 합니다. 신라로. 그전에는 사라, 서라벌, 계림 여러 나라가 이름이 많았는데 지정마립관 처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마립관이 좀 우리가 좀 그 역사책에 보면은 물건이 아주 컸다 그래요. 물건이 아주 커가지고 부인을 못 가요. 너무 커가지고 그걸 못 가니까 온 나라에 댕기면서 자기하고 자기 맞는 여자를 골라라 걔가.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을 아주 찾았는 그 왕이 바로 이 지정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랍을 우상국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우상국을 점령할 때에 이사금이 갔거든요. 갔는데 우상국에서 결사 항쟁을 합니다. 쉽게 항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사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보고 너희들이 만약에 항복을 안 하면은 이 사자를 풀어가 전부 섬에 풀어놓겠다. 항복을 할 거냐 안 하니까 사자를 보니까 엄청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상국이라고 하는데 우상국이 항복을 하고 이제 신라의 복속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정왕이 우상국도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소를 이용해서 우경을 시작해가 농사를 지음으로써 농작물이 획기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신라가 이제 서서히 발전을 합니다.
왕은 법홍왕입니다. 법홍왕.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법홍왕이 불교를 신라의 국교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신하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토속 신앙이 있는데 왜 불교를 왜 받아들이느냐 제가. 그래가 이제 법홍왕은 불교를 꼭 만들고 싶은데 신하들이 하도 반대를 많이 하니까 이 어려운 처해 있을 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을 테니까 그래서 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불교를 신라의 국교로 만들어라. 내가. 그래서 이제 만약 부처님이 계시면은 내가 죽을 때에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걔가. 그래가 이제 그 이차돈이 경주 어느 산골에다가 절을 짓습니다. 절을 지니까 웬인은 임금의 명령도 없이 산에다가 절을 짓느냐 걔가. 그래서 이제 참수를 합니다. 참수를 할 때에 이차돈을 참수를 하니까 목에서 흰 피가 나왔다 그래요. 흰 피가 나오고 뭐 물고기가 뛰고 뭐 천둥이 치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적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교를 신라의 국교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신라의 그 임금은 처음에는 거서관이라고 했어요. 거서관. 그래 박역 거세 거서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은 남의 왕은 차차옹이라고 했거든요. 차차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금 이빨이 많은 사람 이사금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이제 마립간 가는 말뚝이라는 뜻인데 말뚝에다가 임금이 먼저 줄을 서면은 그 뒤에 신하들이 그 뒤에 줄을 선다 그래가 마립간.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내무왕 때 처음으로 내무왕 때에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신라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신라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임금이 누구냐?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진흥왕 하면 흥할 흥자를 썼으니까 그래서 진흥왕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화랑도 창설입니다. 화랑도. 처음에는 화랑도를 만들고 원화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원화제도를 만들어가 옛날에는 이제 과거 시험 이런 게 없잖아요. 학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어느 사람이 안 훌륭한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화제도를 만들어가 한 300명의 그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집단생활을 시켰습니다. 집단생활을 하면은 누가 훌륭한지 누가 안 훌륭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화제도를 만들어가 했는데 그 남모와 준종이라는 둘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모 준종이가 둘이가 원한데 둘이가 서로 질투를 했어요. 내가 내 혼자 하나만 있으면 모든 남성들이 전부 내만 따라올 텐데 저거 하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한테 안 오고 저한테 간다 걔가. 그러니까 이제 준정이라는 사람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어떤 강가에 밭가 묻어보거든요. 묻어보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돼가지고 진흥왕이 이래가는 안 되겠다 지만 원화제도를 없애버리고는 이제 화랑제도를 만듭니다. 화랑제도를. 그래서 신라가 화랑제도를 안 만들었으면은 아마 삼국 통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랑에는 김유신, 그다음에 사다함, 그다음에 관창 이런 유명한 화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랑이 수백 명의 화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화랑이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왕이 죽으면 후궁들이라든지 또 밑에 시녀들이든지 좀 가시 묻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죽을 때쯤 되면은 그 시녀들이나 후궁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왕이 죽으면은 난도 땅속에 묻혀야 되는데, 근데 시정왕이 자기가 죽으면서 앞으로 내가 죽더라도 순장 제도를 없애라. 제가 시녀들이라든지 후궁들을 같이 묻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정왕 전에까지는 왕이 죽으면은 시녀들이나 후궁들을 묻혔어요. 왜냐? 왜 묻히느냐? 옛날에는 죽으면은 절성에 가가 다시 또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 묻혔는데, 최정왕이 내가 죽은 후로는 그 제도를 없애라 그러니까 최정왕 때에 그 순장 제도라 그러는데 그 순장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 이제 왕은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는 진평왕이 아들을 놓지를 못했어요. 딸만 낳았다고. 딸만 하니까. 근데 진평왕이 딸만 낳았는데, 근데 그 왕 딸만 놓으니까 남자 할 왕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자가 계속 왕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여자를 왕을 세웁니다. 여자를 왕을 세우는데, 여자가 왕이 될 때에 그때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그래서 처음에 성동여왕이 될 때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을 누구가 제압을 하느냐? 김유신이 그 반란을 제압을 합니다. 김유신이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있다 보면 그 진동여왕이 할 때도 또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 일으키는 사람이 항상 누구가 있느냐? 요새 말로 하면 영지입니다. 영지 때문에 힘도 있고 한데, 그것도 역시 또 김유신이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가야에서 신라로 넘어올 때에 아주 많은 역할을 해요. 김유신이 만약에 없었으면 신라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유신은 아주 좀 뛰어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란을 계속해서 김유신이 진압을 해가지고 나라가 명미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성골이란 말은 남자도 아버지도 왕족이고 어머니도 왕족이고 그래야 성골입니다. 성골. 그런데 한쪽은 왕손이고 한쪽이 왕손이 아니면은 진골이라고 했어요. 진골. 그런데 김춘추는 진골입니다. 진골. 그래 김춘추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 김춘추 할아버지가 진지왕이거든요. 진지왕인데 그때 신라 왕손 중에서 제일 미녀가 미실이라는 미녀가 있어요. 미실. 옛날에 그 연속곡도 한번 했지 싶은데, 미실이가 신라 왕손 중에서 최고의 미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실이라는 여자가 이제 진지왕하고 서로 정을 통합니다. 정을 통하면서 나중에 당신한테 내가 가까이 한다. 몸도 주고 다 준다. 그 대신에 당신이 왕 되거든. 얘를 왕비로 만들어라. 그가 이제 그 미철이하고 진지왕하고 서로 가까이 지내거든요. 지내는데 진지왕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미실을 안 좋아하는 게라. 미실을 안 좋아하고 그 당시에 이제 도화녀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도화녀는 또 그 일반 백성들 중에서 최고의 미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진지왕이 그 도화녀를 좋아했는 거예요. 그래 도화녀를 불러가 오늘 밤 네가 내한테 시중을 들어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도화녀가 나는 좀 남편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면은 내가 너를 죽인다 했더니, 죽여도 내가 죽겠다. 내가 내일 저작을 나 죽을지언정 남편이 있으면 안 된다.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 했더니, 남편 없으면 뭐 허락하겠다 했어요. 그래가 이제 이 미실이가 진지왕이 지가 왕정을 하면은 왕비 지켜주려고 해놓고는 왕비를 안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최고 권력자가 누구냐면 미실이었어요. 미실이가 워낙 인물이 좋으니까 바람도들을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움직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진주왕이 뒤를 왕부를 안 시켜주니까 진주왕을 보면 흔적도 없이 죽이는지 감차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 진주왕이 사라져보니까 그래 이제 그라고는 사라지고는 누구냐 하면은 그 진주왕 형님의 아들 그 진평왕인데 진평왕을 이제 왕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진주왕이 이제 그 이제 발표를 하기는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진주왕 죽고 난 다음에 도마녀 남편도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는데 진주왕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 네가 남편 죽고 나면 니한테 허락하려 했나? 그랬더니 이제 네 남편 죽었으니까 허락해라 했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물어보고 하겠다. 엄마 아버지한테 찾아가가 지금 진주왕이 찾아와가 내한테 하룻밤 쉬는대로 하는데 좋나? 이까 했더니 왕이 부탁하는데 들어서 왜 안 되겠나? 왕이 들어서 오라 해가. 그래가 이제 일주일간 머물다 그래. 일주일간 머물 때 뭐 옷에 구름이 찬란하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알을 낳았다고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은 김춘추의 아버지입니다. 김용춘이라고. 그러니까 김춘추의 아버지는 김춘추의 엄마는 이제 김춘추의 할머니가 이상하잖아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왕손이 맞는데 할머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춘추는 성골이 아니고 진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용춘이 아버지가 김용춘인데 김용춘이 그때에 뭐를 하느냐 하면은 전라에 구청을 샀습니다. 구청. 전라 황룡사 구청 하는 말 많이 들어봤지. 황룡사 구청을 샀는데 그래서 이제 황룡사 구청을 누구가 건의를 하느냐 하면은 의상 대사가 구청을 짓자. 구청을 지으면은 신라 주변에 9나라가 있다. 9나라가 그 나라가 전부 신라에 와서 복종을 한다. 제가. 그래서 이제 구청의 청수마다 나라를 정합니다. 제1청, 그 당시에 제일 신라를 많이 괴롭히던 외국. 이건 이제 1청으로 우리가 점령하겠다. 그 다음 2청은 당나라. 그 다음 뭐 4청은 뭐 백제, 5청은 고구려, 그 다음에 말갈, 기가. 9나라가 신라 주변 9나라가 언젠가는 이제 신라에 복종한다. 제가 그 구청탑을 짓습니다. 구청탑이 길이가 높이가 얼마냐면은 80m. 지금 80m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사다리도 올 길이 없는데 80m가 막 엄청 막 대단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구청탑이 나중에 몽고가 처음에 왔을 때에 그래 다 없어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건물이고 가장 귀한 건물이었습니다. 황룡사 구청탑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신라에서 최고로 가는 화랑이 우리가 유명한 화랑을 많이 있는데 물론 김유신도 유명한 화랑이잖아. 그지? 그런데 화랑은 주로 누구를 화랑시키냐면은 귀한 집 자녀를 화랑으로 시킵니다. 화랑으로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많이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으면은 이 화랑이 뛰어나면은 자기 밑에 낭도가 많이 따라와요. 뭐 500명, 1000명 따라와요. 그리고 이 화랑이 형편없으면은 낭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유능한지 누구가 유능하지 않는지를 대관에 화랑도를 만들어 놔놓고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은 대관 표시가 나요. 그래서 유명한 화랑들은 낭도가 막 500명, 1000명 있고 귀한 집 다녔는데도 화랑을 시켜줬는데도 밑에 낭도가 없으면은 그거는 통솔력이 없는 화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누구가 유능한지 않는지를 화랑도로서 결판을 지은다 그럽니다. 그래서 화랑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전라 사람들은 김유신보다도 사다함이었어요. 사다함이 이 사람이 이제 가야 정부를 할 때에 최고 선봉에 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사담이 나이도 어렸었는데도 자기 밑에 아주 다른 사람 낭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야 정벌의 최고 공신이 사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담이 이제 워낙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가야 포로들 300명을 상으로 줬다고 해요. 300명을 상으로 주니까 사담이 가야 그 300명을 전부 평민으로 다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답을 또 많이 줬거든요. 전답을 많이 주니까 이 전답을 전부 또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줘 봅니다. 그래서 그 경주에서 신라에서 사담이 최고의 화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제가 미실이라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실이가 막 인물이 잘나서 그런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관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거기서 쫓겨났는데 쫓겨나가지고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담을 만났어요. 사담을 만나보니까 사담이 미실이 보니까 미실이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미실이가 또 사담을 보니까 정말로 남자다운 남자다. 궁전에 있는 궁궐에 있는 남자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최고의 남자다. 바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서로가 억수로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가야 싸움 벌어졌거든요. 벌어지니까 사담이 전쟁에 갔다고 해요. 갔는데 그 사이에 미실이가 다시 또 궁으로 불려 들어갑니다. 궁으로 불려 들어가니까 사담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궁으로 들어가니까 참 그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는 사담이 죽습니다. 죽었을 때 이제 보통 역사에서는 자기 친구가 죽어가지고 친구를 따라 죽었다 그러는데 요새 화랑세기의 책에서는 친구를 따라 죽은 것이 아니고 미실이가 그 궁전에 불려다가는 바람에 미실에 대한 그 사랑 어쩌면 일종의 상사병이 아니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 판단하세요. 어느 쪽인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창 방불하고 나오는데 방불 관창은 어디냐 하냐면 나중에 전라가 이제 백제에 쳐들어갑니다. 백제에 5만 병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갈 때에 그 계백이가 5천의 결사들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전라 5만이 계백의 5천 결사대한테 4번을 전투를 해서 4번을 다 집니다. 4번을 다. 왜냐하면 저쪽에는 목숨을 걸고 그 계백이가 나올 때 자기 집안 식구 다 죽이고 나오거든요. 내가 가서 전쟁 죽을 줄 모른다. 죽고 나면은 여자가 적군에게 몸을 베리면은 그래서 여자의 도리가 아니다. 걔가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들 다 죽이고 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라의 병사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신라가 4번이나 치니까 자장군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방불입니다. 방불. 그래 자장군이 이제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전투에 4번 다쳤다. 지금 뭔가 획기적인 뭔가 동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 네가 나와서 접근하고 싸워라. 제가. 그래 방불이 혼자 백제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니까 그 백제의 5천 군사들에게 쳐들어가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싸우다가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김유순의 조카, 김준의 조카가 방불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우장군, 자장군 관창을 자장군 아들이었었는데 또 자장군이 또 이야기합니다. 방금 방불이가 나가 죽었다. 니도 나가서 싸워라. 제가. 관창이 또 나가 혼자 또 싸웁니다. 싸우다가 이제 그래가 계백한테 포로를 잡히거든요. 그래 계백이가 잡아가지고 투구를 벗겨보니까 어린 소년이었어요. 야 어린 소년이 이렇게 참 용감하구나 하면서 죽이기는 너무 아깝다. 제가 다시 말에 실어가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니까 자기 돌아와가지고 물 한 잔을 마시고는
또 막 타고 또 갑니다. 가가 또 막 싸워요.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좌장군 아들, 우장군 아들이 죽는 거를 자기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좌장군 아들, 우장군 아들, 요새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높은 놈들 뭐 뻗어가면 아들 보내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전투에 나가가지고 보통 할 사람도 아니고 좌장군 아들, 우장군 아들이 저렇게 나가가 죽는데 우리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나? 우리도 막 이제 목숨 걸고 싸우자 했다. 결국은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이제 오청 군사가 적발합니다. 한 사람도 다 죽어요. 그때 오청 군사가 다 죽고 갑니다. 가는데 그 서랍을 사비섬으로 가거든요. 사비섬으로 갔는데 가는 날짜가 저 소정방하고 약속했는 날짜가 하루 지났어요. 15일부터 막 16일로 갔다고요. 그래서 소정방이 김문영이라는 그 김유친의 바로 아장이었었는데 아장을 나무에 매가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김유친이가 칼을 집으면서 소정방고 만약에 이 장군을 죽이면은 나는 먼저 당나라하고 먼저 전쟁을 한번 치르고 그 다음에 벽제를 점령하겠다. 만약 죽이면은 당나라하고 전쟁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정방이 갔다 가다가 이거 뭐 내란 나쁜 막 골치 아프다 싶어가 그만 막 안 죽이고 마무리다 그래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여튼 당나라가 쉽게 벽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쉽게 전라에 주려고 안 그랬거든요. 전라도 차지하려고 그랬다고요. 전라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전라가 절사항쟁을 해가지고 오히려 당나라 50만 대군은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문무대왕, 그 다음에 김유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상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세 사람을 제가 들으라고 예를 들다면 첫 번째로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만약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500년 전에 일본한테 뺏겼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에 쳐들어가가지고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됐어요. 20일 만에. 2달 만에 평안도, 함경도가 다 뺏겼다고 해요. 임금은 아차 하면은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어주에 가 있었다고, 어주에. 신이 좋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본 번다 하면 이제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럴 때에 이순신이 옥포대전에서, 옥포해전에서 최초로 승리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인민들한테 최초의 성전이 이순신이 옥포해전입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그러고도 23번의 전투를 하는데 23번을 다 이깁니다. 그냥 쉽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형편없는 12척이
120척 상대를 하고 50척이 200척 상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3번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세계 역사상, 해군 역사상, 해군 사관학교마다 이순신의 전법, 그 학익전 이런 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없었으면 500년 전에 일본한테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이 존경하고 세 번째로 존경하는 대통령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왔잖아요. 우리 역사상 5천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 것은 박정희가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5천만이 아침, 점심, 저녁 다 못 먹었다고 해요. 옷장문을 열고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가지 걱정하는 거 우리가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옷장문을 열면은 옷이 두 개뿐이 없어요. 응? 여름에 하나, 겨울에 하나뿐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고속도로 넣을 때 김대중이 김여선 갖다 넣었잖아요. 그때 만약 고속도로 안 만들어서 문이 됐겠어요. 그때 만약에 포항제철을 안 만들어서 문이 됐겠어요. 포항제철 만들 때 다 반대했다고 해요. 울산공업단이 만들 때 다 반대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박정희는 30년 후, 5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보고 고속도로 지어라. 포항제철 만들어라. 울산공업단이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부르게 사는 건 100%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왕관을 채워준다 그러면은 세종대왕, 두 번째 이순신, 세 번째 박정희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은 좌파가 다 죽고 있어요. 좌파가 다 죽고 우파의 위대한 사람들은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박정희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무대왕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는 구할이 지금 좌파가 죽고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 자, 여기서 이제 저걸 보면서 앉아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씨 왕조가 1대부터 8대까지 박씨가 합니다. 약 240년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석씨가 9대부터 16대까지 184년간 하고 또 이때 석타례를 합하면은 약 한 200년간도 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석씨가 우리나라에 지금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는 나중에 김씨 왕조가 내무랑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무랑 다음에 실성왕인데 실성왕 다음에 눌주왕인데 눌주왕 때에 석씨하고 김씨하고 대대적인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석씨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박살나고 산골로 일본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석씨가 10,000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내려와가지고 끝에 와가지고 또 3대가 또 이제 박씨로 넘어옵니다. 박씨로 넘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경혜왕 있잖아요. 경혜왕 때에 백제 견훤이 쳐들어왔어요. 견훤이 쳐들어와가지고 견훤이 이제 그때에 쳐들어왔을 때 신라에서 고려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관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유금하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래 왕건이가 5천의 병사를 거느리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면은 팔공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팔공산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에서 왕건이 부하가 몰살합니다. 몰살하고 왕건이는 거기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가 도망 다닐 때에 왕건이가 누구 때문에 사느냐? 신순겸이 때문에 사느냐? 신순겸이가 왕건의 옷을 입고 왕건의 말을 타고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적군으로 달려갑니다. 가니까 그 백제의 병사들이 전부 신순겸이가 왕건인지 알고 갔어요. 그동안에 왕건은 도망간다고요. 도망가는데 왕건이 도망가다가 내가 좀 이제 마음이 좀 이제 놓인다.
거기가 어딥니까? 안심입니다. 안심. 내가 마음이 놓인다. 안심이에요. 또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제 다리 반다리거든요. 그거 어딥니까? 반야월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동네에 가니까 노인들은 아무도 없고 어린아이만 소모가 있거든요. 그거 어딥니까? 맞습니다. 불로동입니다. 불로동.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니까 선비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선비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동네는 어딥니까? 영경입니다. 영경.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저 앞산으로 갔거든요. 가서가지고 어떤 절에 들어가 임시로 좀 쉬었어요. 그거 어딥니까? 유사. 임유사. 그 다음에 어느 절에 가가지고 또 좀 편안한 며칠 쉬었다고. 그거 어딥니까? 안유사. 하여튼 이 대구 부근에 왕건이가 또 파분제로 가는 곳입니다. 파분제는 전원이 군사하고 왕건이 군사하고 싸움을 해가 왕건이 군사가 아주 대체적으로 몰살을 비슷하게 당하는 곳이 파분제입니다. 파분제. 그 다음에 살레는 화살이 내처럼 내려왔다. 그러니까 화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진묘동 가면은 진묘동에는 그 진묘사가 있잖아. 그지? 진묘사는 그 누굽니까? 신순경 장군을 모시는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전부 왕건이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자, 지금 가야가 멸망을 하면서 신라로 이제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유명한 장군 하나가 신라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 장군이 누굽니까? 김유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유신 아버지가 누구냐면 김서연입니다. 김서연인데 가야의 왕손이잖아. 가야 왕손인데 신라에 오니까 아무리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해도 나쁜 패스를 안 주는 거라. 원래 신라에는 뭐가 있나? 골품제 있습니다. 골품제. 왕의 아들은 왕, 국무총리의 아들은 국무총리, 장관의 아들은 장관. 그런데 차관의 아들은 차관. 이렇습니다.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거 없어요. 신라에는 골품제 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서연이가 와보니까 전쟁에 나가 지가 하만 승리해도 높은 표세를 안 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신라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겠다. 제가 산골이 가는 산에 갔는데 마침 산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나? 공주를 만났어요. 산에서 공주를 만나가 공주를 덮치기를 비슷하게 해버리가 공주를 보면 알을 뺐다고. 알을 빼니까 아니 신라에 공주를 덮치기를 했으니까 아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 죽이 안 되나? 뭐 그런. 그러니까 김구에 김서연이 아버지가 김무력인데 김무력이 간 사람이 손발이 닿도록 들어요. 왜 용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넘어갔는데 그 만명공주거든요. 만명공주가 그 이제 아버지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만명공주를 어떤 창고에 가다 그래 만명 그때 마침 태풍이 치고 비가 오고 그거든. 태풍 치고 비가 오니까 만명공주가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내가 오늘 창고에 지금 갇혀있다. 그러니까 김서연이 김유신 아버지한테 지금 와가 나를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김서연은 얼마나 좋습니까? 구해가지고 그만 충청도로 도망가 버렸다고 해요. 도망가니까 신라에서는 나 아무리 다 찾아도 없는 걸 두 사람 다 내가 알고 없고 그래 거기로 가가 이제 충청도로 도망갔어요. 숲으로 또 가가 그 가가 이제 알을 낳았다고 해요. 알을 낳아가 이제 아가 이제 한 서너 살쯤 됐거든요. 돼가지고 이제 알을 데리고 이제 그 공주 아버지 엄마를 찾아왔다고. 찾아왔는데 아버지 엄마가
그때 그 아이가 누구냐 김유진이거든요. 김유진. 보니까 김유진 보니까 잘생겼거든요. 뭐 남자가 뭐 진짜 이거 막 손자가 잘생기고 튼튼하고 뭐 진짜 이거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안 좋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있습니까? 그만 손자를 보고는 저 엄마 저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 다 해줬군요. 그래도 이 만명공주하고 김서연이 용서를 받고 이제 됐는데 김유순이도 가만히 보니까 지도 나가 전쟁터가 뭐 싸움을 해도 높은 뱃을 안 주는 거네 김유순이가.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전에 하나 있었다.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김유순이가 이제 정관녀라는 어떤 여자를 사랑했어요.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게 이제 온 경주에 소문이 다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명공주가 하늘 김유춘을 불러가 막 통곡을 하거든요. 나는 네가 커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귀찮하고 댕기면서 술이나 처먹고 하면서 막 먹으려고 울거든요. 하면서 김유춘이가 이제 자기 엄마한테 앞으로는 절대 내가 정관녀 안 만나겠습니다. 그걸 엄마한테 명찰을 했어요. 명찰을 하고는 이제 김유춘이가 이제 어느 날 어디가 술을 잔뜩 먹었다고요. 술을 잔뜩 먹고 이제 말을 탔다고요. 탔는데 이 말이 이제 우리 주인이 가던 곳이 뻔한데 가가 갔는데 그 말 가는 곳이 어디가 정관녀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유춘이 이제 술을 채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뛰어나와 막 김유춘을 막 끌어안고 막 하거든. 김치 전정 차리고 보니까 청관녀가 나와 막 지를 막 끌어안고 막 좋아하고 있거든요. 정신을 그때 차리고 거기로 칼을 빼가지고 자기 말을 목 쳐 죽이고 거기로 그만 청관녀가 방에 들어가가 자살하면서 나는 아침에는 비가 되고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고 사랑하는 당신을 밤마다 찾아가게 하면서 자살합니다. 자살하니까 제가 사람들이 김춘을 다 이용하잖아요. 제가 아버지도 공주 덕적이 하더만 아들도 똑같은 놈이야. 아들도 이거 김선도 하나 옳게 사랑해주든지 아니면 뭐 잘 해야 되지. 김선도 하나 여자도 이렇게 다루고 말도 죽이고 이 형편은 놈이다 해가지고 그 길로 김물치는 말을 타고 멀리 갑니다. 멀리 가는 곳이 어디가? 팔공산. 대구 팔공산 있잖아요. 그래서 국립공원 됐잖아. 그 뒤에 국립공원 몇 번째 국립공원인지 혹시 아세요? 23번째 국립공원.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그 앞에 22개 있었거든요. 그리고 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팔공산은 김유순이가 왔다 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난상을 만나가 병법에 대한 그걸 배워가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팔공산은 아주 우리 경상도 사람에게는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김유순이 또 어디 도동이 됩니까? 암양도동입니다. 암양도동. 암양한 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경산에 맞아 잘 아시네. 경산입니다. 경산이 김유순이가 암양도독으로서 나중에 이제 대야성이 망하고 신라의 최전방이 암양입니다. 암양. 여기서 이제 압도국인데 맞아요. 압도국인데. 그래 이제 여기 경산이 유명한 성인이 3명 태어나거든요. 성인이 3사람 누굽니까? 예. 월상. 원영대사. 그다음에 설총. 그다음에 정몽. 3명이 그래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조 주일련. 그래서 3사람이 성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김유신이 이제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이어서 이제 기쁨을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걔가. 내가 이제 뭔가 획기적인 건설 하나 잡아야 되겠다 걔가. 이제 공작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김춘추도 좀 곤란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할머니가 좀 이상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왕이고 할머니가 좀 이상하니까. 그래 이제 진골로 내려갔기 때문에 김춘추도 군사력이 필요했고 김유치는 왕하고 가까이 지내야 또 자기가 출세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이제 김유신이 김춘추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 이제 보이하고 문희하고 내가 나중에 내가 김춘추를 집에 불러들이가 내가 뭘 할 테니까 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보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남산에 올라가 오줌을 넣었는데 그 오줌이 막 경주 시내를 다 덮치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 이제 문희 보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남산에 올라가 오줌을 넣었는데 경주가 문이 다 잠겨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문희가 있다가 그러면 꿈 언니야 내한테 팔아라 하는 거야. 그러면 내 꿈 팔면 네가 뭐 줄래? 했더니 내가 언니가 좋아하는 그 비단치마 그 언니 줄게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또 그거가지고 뭔데 비단 또 제가 그래가 이제 비단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제 김춘추를 불러가 자기 집에서 축국을 하거든요. 축구 비슷한 게 이제 축국을 하는데 일부러 이제 김유신이 이제 축구에 하면서 옷을 찢어버린다고. 찢어버리고는 이제 이거 하니까 우리 집에 가가 이제 꾸며라 제가. 그러니까 이제 동생 둘이 불러가 보이를 불렀어요. 불러가 야 김춘추 지금 옷이 빵빵 옷이 떨어졌으니까 네가 좀 꾸며라 하더니 보이가 있다가 남자 옷을 내가 왜 꾸며야 못 꾸민다 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문희를 불러가 그럼 네가 꾸며라 했는데 그러니까 문희는 이제 그 당시에 김춘추가 그 신라에서는 아주 잘 챙기는 남자였어요. 일본만 다 할 줄 알고 축구만 다 할 줄 알고 왕손이고 잘 챙기고 그러니까 문희가 볼 때는 야 김춘추 이거 내가 좀 이거만 좀 꼬셔야 되겠다 제가. 그래 둘이 보면 거기서 뭐 사건이 터져버렸다. 사건이 터져 알을 뺐는데 그 당시 김춘추는 마누라가 있었다고 해요. 있으나 안 보니까 결혼 상관 안 하는 게 아니라 김춘추가 아는 자꾸 별을 불러오는데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선덕 여왕이 남산에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이제 온 경주에다가 소문을 냅니다. 뭐라 소문이냐면 오늘 내 동생 우리 다 죽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덕 여왕이 남산에 올라가 보니까 어디서 막 연기가 팍 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나니까 선덕 여왕이 묻습니다. 저 집에 저기 지금 불이 왜 저래 나는 것 같더니 사람들 있다가 오늘 김유신이 자기 동생 다 죽인다 해요. 그러니까 선덕 여왕이 왜 다 죽이는데? 몰라 뺐는데 뺐다고 자 뺐으면 아버지가 누군데 옆에 김치가 우리가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책임을 뺐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왜 책임을 안 지고 그래 가면 빨리 가 책임져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가 내려와가 문희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가 결혼을 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나중에 문무대왕입니다. 그 사람 은민인데 그래가 이제 김유신이가 이제 하고 그 나중에 이제 김춘추하고 그래 보희도 나중에 또 김춘추 마누라가 됩니다. 그래서 문희는 첫 번째 마누라인데 보희는 왜냐하면 그 위에 본부인은 또 안 왔다고 죽어버렸다고 해요. 안 왔다고 죽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왕비가 보이는 이제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기는 될까요? 그다음에 나중에 여기 이제 진흥왕하고 성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흥왕이 삼국의 3대 영토를 많이 넓힌 사람. 첫 번째 광희서대왕, 두 번째로 건초고왕, 백제 건초고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백제 진흥왕입니다. 즉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영토를 세 배나 넓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한강이 있었는데 한강 북쪽에는 신라거고 한강 남쪽에는 백제거 있어요. 그런데 한강 남쪽에는 땅도 비어가고 또 당나라하고 바로 교섭을 할 수 있는데 북쪽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고구려가 백제에 쳐들어가가 백제가 거의 계로왕이 막 죽고 막 백제가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되니까 백제가 한강을 잘 못 다스렸다고. 그동안에 막 진흥왕이 한강을 뺏어버립니다. 진흥왕이 뺏어버리니까 그때 백제는 누구냐 하면 성왕 때입니다. 성왕. 그러니까 성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땅이 원래 우리 끼인데 신라가 뺏었으니까 그래 이제 성왕이 이제 자기도 뺏어가려고 자기 딸을 진흥왕한테 시집 보냅니다.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이제 딸을 시집 딱 보내고 난 뒤에는 이제 군사력을 키워요. 키워가 갑자기 쳐들어온다고 신라한테. 쳐들어오는데 마침 그 후아에 의해서 죽습니다. 성왕이 죽으니까 이제 백제 소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성왕 딸도 시집 보내고 있는데 성왕을 그 사람들이 통로에 성왕을 묻어놔놓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딸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신라인들이 다니는 통로에 있잖아요. 그걸로 그 딸이 자살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거기로 서로 완전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 의자왕, 그 다음에 무왕, 이런 왕들이 끊임없이 신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그 김춘추의 젖딸이 고타소인데 고타소가 죽습니다. 백제군에서. 그래가 자기 딸이 죽는 걸 보고 김춘추가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백제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또 뭐 사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참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이영희 우리 대장 선생님 참뭐 확실하게 이 신라 약소국이 어떻게 삼국 통일했는지 주제를 해주셨습니다. 큰 고맙다는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수일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오늘 한 45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자기 요일이 아니더라도 여기 오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강의가 많습니다. 그 강의가 하시는 내용 전부 다 아시죠? 1년 그 계획이. 네. 그리고 아까 사무처장이 말씀하셨듯이 그 26일 날 우리 저 밀양 지역에 가는데 혹시 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 10여 분 더 참가할 수 있습니다. 꼭 준비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